예,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박상원입니다. 오늘 그 중장기 산업안전보건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달라는 요구를 들었는데요. 일단 제 국장님이 급하게 못 오게 하셔서 제가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의 주제를 보고 중장기 산업안전보건 정책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본부가 7월에 출범이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사망사고를 감축하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도 물론 당연히 달성해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출범이 되었는데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거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출범한 배경, 직접적인 계기는 작년 11월에 대통령께서 건설산재 사망사고가 감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설 현장 밀착 관리를 하고 필요하다면 인력과 조직을 증원해라 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조항을 보면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런 현재까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없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이게 뭐 특별한 말 같지만 관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영어로 보면 매니지먼트고 체계라는 게 시스템인데 안전 경영 시스템으로 이렇게 살짝만 바꿔보면 이때까지 저희가 많이 얘기하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안전 경영 시스템이라는 결국 회사가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서 안전보건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것은 결국 본사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안에 보면 경영 책임자가 흔히 말하는 CEO가 자기 회사의 안전보건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의무사항들을 규정하는 쪽으로 시행령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건설 현장을 밀착 관리하라고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산재보험 성립신고 기준으로는 연간 100만 개의 건설 현장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큰 사업장에서 큰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현장들이 다 하고 있기 다 각각 개별 신고하기 때문에 100만 개는 많은 숫자 좀 부풀려진 숫자이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한 2-30만 개의 건설 현장이 있다면 이거를 밀착 관리 뭐 감독관 현장이 2-30만 개 있다고 감독관을 2-30명 뽑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저희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뭐 현장 점검이랑 다 하고 있지만 현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서는 이게 뭐 될 게 아닌 문제인 거고 결국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기업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는 확실하다. 앞으로는 그게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중장기 정책 방향은 결국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예, 이거 많이 보신 통계일 텐데요. 산재사망사고 현황은 조금 감소하지만 정체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정확히 표시는 못했는데 2020년에 880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건설업을 제외한 게 한 400건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201건이 발생했는데 사실 제조업은 10년 전에는 한 360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꽤 줄은 것 같지만 그 줄은 것의 대부분은 제조업이고요. 실질적으로 건설업은 정체 상태입니다. 사실 건설업의 산재 사망 사고는 이렇게 업종별로 보나 이렇게 연역적으로 보나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 자료는 아까 기재부 국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우리나라 그 산재 사망 사고 만인율은 꽤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건 국제 비교는 그러니까 국가마다 산출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때는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산재 사망사고 되돌려보기. 이것도 많이 보신 통계입니다. 뭐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특히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작은 데서 발생하고, 추락 게임 사고 50%. 소중한 생명을 잃었는데, 보시면은 떨어짐, 추락 이렇게 분류하지 말고 작업 형태별로 보면요, 기계기구 설비의 설치 보전 작업, 상하연 및 운반 작업, 물체 가공 취급 작업, 물체 연결 조련 및 설치 해체 작업. 이 기계기구 설비의 설치 보전 작업이나 물체 연결 조립 및 설치 해체 작업, 이런 거는 전형적인 비정형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에서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물건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그게 멈춰가지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멈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멈춰서 수리를 하든, 아니면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우리가 수리를 하든, 뭐 이런 비정형 작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대 사례를 보면, 뭐 이거 많이 보신 추락, 뭐 게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게임 사례를 보시면 요게 간단하게 썼지만 요 사례는 요겁니다. 기계가 멈춰가지고 이걸 고치려고 작업자가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사출 성형기에 이렇게 몸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이 기계가 멈췄다는 사실을 외부에서는 모르니까 동료 작업자가 이 기계가 왜 멈춰 있지라고 스위치를 눌려서 그냥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사고 원인이 무엇이냐?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뭐 기계 자체가 사람이 들어가 있었으면 작동을 안 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지 보수 점검을 할 때는 전원을 차단해라, 이걸 안 지켰고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 작업을 할 때는 제3자의 재가동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라. 이게 뭐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로또나 뭐 사전 작업 허가제라는 내용으로 있는데요. 이런 것들 안 한 겁니다. 기계 자체에 결함 내용이 아닙니다. 이 세 번째로 소개하는 화재 폭발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을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성 소다 을 가지고 왔는데, 뭐 납품 받는 곳에서 야 여기다 집어넣어 했는데, 이게 가성소다가 수산화 나트륨인지 가산화수소인지 이게 헷갈린 겁니다. 이게 뭔가 가성소다니까 뭐 기억이 비슷해서 그랬는지 가산화수소통에다가, 수소 저장 탱크에다가 가성소다를 집어넣으니까 화학물질이 발생한 거죠. 즉시 터지진 않았고, 잘못한 거를 딱 인지를 해서 그 차를 다시 불러가지고 차에다가 이 오염된 화학물질을 뺐는데, 그 차가 폭발해서 한 명이 돌아가시고 2명이 중상인가 이런 사고입니다. 결국 이 사례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구축할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납품업체, 그러니까 우리는 사내 협력사까지 생각하지만 납품업체는 어떻게 할 거냐,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특고 종사자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 사고 자체에서는 뭐 위험설비 식별 표지, 이 탱크는 위험하다. 그 다음에 화학물질의 정확한 화학 명칭과 식만 기입을 했었더라도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죠.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뭐 요거는 아까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뭐 사실 이렇게 분류하기가 힘들긴 한데, 뭐 안전시설 미설치, 작업방법 미준수, 작업절차 미수립, 뭐 보고 미지급,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법과 별개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이라는 것을 발간해서 사업장에 너희들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거나 대체하거나 통제하는 방안을 만들고 지속하는 개선하는 체계를 만드세요라고 저희가 이제 지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밑에 있지만
이제 보통 재해가 나면 이 사람이 늙어서 저분이 고령이라서 사고가 났다, 뭐 저분이 실수해서 사고 났다 하지만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 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거를 어떻게 제거 대체 통제할 거냐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건 또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경영자의 기본적 의무. 여기 써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건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인정하고 있고요. 대법원에서도 안전 배려 의무 혹은 안전 보호 의무라는 이름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SG 기본 이렇게 써놨는데 뭐 요즘 핫하는데 한국거래소에서도 뭐 중대재해 현황을 공시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안전보건관리는 경영의 일부라는 사실. 그러니까 경영자 관리자가 자기의 업무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안전관리자 혹은 보건관리자 혹은 안전보건 담당 조직한테 야 이거 알아서 해 나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론 이게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입법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입법 취지는 다소간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뭐 좀 모호한 부분이 많다라든지 뭐 이런 건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경영 책임자 특히 CEO에서 소속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라라는 게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 산업안전보건본부는 행정부로서 이 입법 취지를 살려서 경영자들이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한 건데 전통적인 안전보건 활동 저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대부분 뭐 산업안전보건 규칙 670조인가요? 670조에 달하는 그 세부적인 규칙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 이거는 뭐 저희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해외에서 이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바라볼 때 전통적 안전보건 활동은 규정이 너무 지나치게 세세하고 강하다 보니까 처벌 회피적이고 기업들은 수동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책임이 경영자가 있는 게 아니라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다 넘겨버린다. 평가는 스스로 하지 않고 뭐 정부나 특정 기관에 외부 점검해야 한다. 그 목표는 처벌 회피다. 이렇게 되지만 이상적인 방향은 경영자가 중대재해 감소라는 성과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경영자 스스로 책임을 지고 평가는 아까 기재부 심의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체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일할 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이드북에 살짝 담았던 내용인데 기업 좀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제 CEO 분들이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은 스스로 체크 한번 해보시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2번. 그러니까 경영자뿐만 아니라 그냥 관리자, 공장장이든 뭐 현장 소장이든 부서장이든 그 주요 관리자가 안전보건 업무가 본인의 업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있습니다.